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폐기 논란을 빚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에 국가기록원 이관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전 외교안보 비서관의 실수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대선에서 벌인 SNS 활동은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 개입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단일화 뒷얘기인 비망록을 펴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오늘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송원착 의원이 미래 대통령 제안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망록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폐기 논란을 빚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에 국가기록원 이관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전 외교안보 비서관의 실수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명균 전 비서관은 2008년 2월 14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에 수정본을 등록했으나 정권 이양에 대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 탓에 이지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 넘기라는 공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사초를 폐기한 것이라며 공세를 펴왔던 정부 여당은 크게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한편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대선에서 벌인 SNS 활동은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 개입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로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공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조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공무원 노조를 제물 삼아 상황을 반전하려는 것이라며 저열하고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김중남 전국공무원 노조위원장의 말입니다. 저희들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4번씩이나 설립 신고를 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저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유해 사이트, 문제의 사이트로 갖다가 지정해서 접근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대단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내 설립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에게 공격을 함으로써 그걸 갖다가 치환시키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저열하고 또 악의적이다라고밖에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부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산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이 사실상 이념교육,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며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더 돌아가도록 예산심사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차원에서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 정보위 예산심사 특례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며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춰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별검사 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검 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 의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검찰 수사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와 사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최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밝힌 대선 과정의 비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또 홍영표 의원 책 비망록에서 미래 대통령 언급한 거랑 당 정권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오늘 특검법 말씀드리는 자리라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단일화 뒷얘기인 비망록을 펴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오늘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미래 대통령 제안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망록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협상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같이 논의했다며 제가 소설가도 아닌데 소설을 쓰겠느냐, 송호창 의원도 안철수 후보를 대리해 협상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대선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상이 너무 크다며 그래서 한 번쯤 진통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책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나온 홍영표 의원의 말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 높이기 위한 유세에만 신경을 썼지 그 당시에. 네. 정치에 갓 뛰어든 신인이 그렇게 대선 이후를 생각할 정도로 뭐 전권을 달라, 미래 대통령이라고 표현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정도로 노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진 사퇴를 안 후보가 하고 나서 예. 한 열흘 정도 온 언론에서 언제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느냐,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 12월 6일까지인가요? 이렇게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네, 기억하시겠지만. 예. 왜 그랬을 것인지 한번 추정해 보시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저는 추정을 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그 당시에 뭔가.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안철수 새정치 실체부터 밝혀야 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은 사무국장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각 지역을 담당할 사람들에 대한 인선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 밝힌 창당준비 출범 시기는 내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때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계획대로 신당 창당 과정이 진행된다면 정치권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5% 안팎, 민주당이 20% 안팎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2%와 1%에 불과하고 지지 정당이었다는 응답이 야권 지지율을 모두 합한 것보다 높은 30%대 중반입니다. 야권 전체로 보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 48%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 안철수 신당을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가 이달 말 발족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27일 리서치뷰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5.8%, 안철수 신당 23.9%, 민주당 15.1%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야권의 재편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당의 출현은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또 기존 정당들의 적지 않은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새누리당은 독주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런 새누리당을 견제하지 못한 채 제1야당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정치 현실이 안철수 신당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됐던 것처럼 이번 신당 창당도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기대겠다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인 안철수가 말해온 새정치의 실체가 뭔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이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한 번도 새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세력을 모아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면 새정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게 순서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그 콘텐츠를 보고 안철수의 새정치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고 동해안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청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2.5도, 습도는 62%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